크기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제가 진짜 모델을 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말랐다. 이거는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잡지에서 스캔해가지고요. 저희 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제가 백골 부대에 나와가지고 가설병으로 시작을 하다가 상병 때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걸로 빠져가지고 땡고로 이제 꿀 빨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도 24살부터 26살까지는 이제 웹 에이전시나 영상 스튜디오에서 이제 디자인 작업 내지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8살 때인데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친구랑 같이 스태프 스튜디오라고 영상 스튜디오를 한동네 조그맣게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뭐 CF나 뭐 게임 영상, 그리고 제품 영상, 그리고 뭐 케이블들이 나오는 채널 디자인들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대 때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들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푸치 CF고요. 요거는 CGV 채널 프로그램 타이틀입니다. 이런 노트 핸드폰 나오면 이제 튜토리얼 영상도 만들었었고요. 제품이 런칭되면 이제 런칭 후에 사용된 제품 홍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 이거는 이제 그 한국 작가랑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건 이제 네트워크 보안 회사 홍보 영상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홍콩에 있는 그 강쪽에 있는 삼성 건물에 성환이한테 맡겨. 오랜만에 저 프로를 만들어서 조금 지금 가물가물해서 어려웠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20대 때, 또 30대 초반까지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다. 다음으로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오픈한 카페가 UFF라고 이제 합정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포인트를 써가지고 동상을 넣어가지고 이제 제작을 했고요. 우프의 뜻은 독일어로 휴라고 해서 힘든 일을 끝내고 여기서 좀 편하게 쉬어라라는 의미에서 짓게 되었고요. 이때 당시 메뉴는 뭐 커피부터 그리고 빙수, 저희 빙수가 맛집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 그리고 이제 칵테일 등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는 조금 술집 분위기를 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도 차이를 둬가지고 왼쪽에는 이건 낮이고요. 밤에는 이렇게 조금 어둡게 분위기를 냈습니다. 우프를 만들게 됐을 때 어쨌든 이때만 해도 저는 뭐 카페 쪽보다는 오히려 디자인 영상 스튜디오가 주업이었고요. 그래서 이건 전시회 갔다가 이제 작가를 만났는데 이미지가 좋고 눈에 띄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아이덴티티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마스카트로 쓰여서 이제 포토존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고요. 이걸 이제 그래픽화 작업해서 이렇게 미니어처로도 만들었었고 이게 지금 13년 전이니까 6년 전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이패드로 조금 세련되게 메뉴판을 만들어 보려 했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앞에서 뭐 군고구마도 팔고 했는데 이 메뉴 덕분에 이제 방송 테이스티 로드에 나오게 됐습니다. 테이스티 로드 때 나왔을 때 영상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와우. 각스린. 뜨거운 고구마랑 이제 빙수랑 같이 먹게끔 해가지고 약간 좀 독특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 매출을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분기 평균 매출인데요. 방송 나왔을 때가 3,190, 최고 매출은 3,500 정도 나왔고 평균적으로 첫 해에는 월 매출이 1,300만 원 정도 됐고요. 2013년도는 월 매출 1,900, 14년도 2,300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냥 매출 그냥 장사를 처음 해봐가지고 그냥 경험을 쌓는 데 의미를 줬고 그때 근데 확실하게 방송이 나오니까 홍보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때 거의 한 달 내내 계속 풀로 매장이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고작 나온 매출이 지금으로서는 3,500밖에 안 나왔는데 한마디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5천만 원 이상 매출 나오는 게 의외로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 매출 이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1,500만 원 때는 15%고 2,500만 원 때는 3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은 1,500만 원이면 이제 임대료나
관리비 재료, 임대료는 고정이고요. 관리비 재료비 나와서 1,500일 때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고요. 3천만 원일 때는 관리비나 재료비는 소폭 상승해서 이익은 1,180만 원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따지면 39%까지 남아서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매출 대비 손익률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14년도 기준이고 지금 19년도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상승을 했고 재료비나 임대료도 오르면서 1,500만 원이 나온다고 치면은 고작 순이익은 50만 원 정도 되지 않고요.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순이익은 8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출은 14년도에 비해서 5년이 지난 지금 약 한 10% 정도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잖아 그래도 잘 되면. 사건별로 간단하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신지 모를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냥 동네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개인이 혼자하고 둘이서 운영하는 카페는 평균 매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네에서 이제 이디야나 뺑따방 주시 같은 경우는 1,500 그리고 홍대나 성수동 가로수길 같은 데서 운영하는 개인이 조금 하는 카페는 1,500만 원 정도 여기랑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번화가에서 그래도 조금 이름이 있는 카페들은 2,500, 3,500인데 평균은 2,70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편차는 심합니다. 뭐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매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알아보니까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2,000에서 8,000 정도인데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 이제 가장 유명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7천에서 1억 원 정도 나온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운영하고 있는 폴바셋이나 톡삼, 할리스 같은 경우는 약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이 세 개의 브랜드는 그래도 자기들만의 컨셉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카페베네 같은 경우는 사실 5년 전부터 이제 계속 무너져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을 보니까 2,200이고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 남아있는 회전율이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매장 수가 많은 이디야 커피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꾸준하게 매장사 유지를 해와서 뭐 가성비 좋다는 이미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도 때 제가 어쨌든 우프로 이제 최고 매출 나온 게 3,500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빙수 맛집에 나온 거였는데 이때 갑자기 빙수 붐이 일어나면서 홍대에 옥루몽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고요. 부산에서 설빙이 서울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했고 가로수길에는 이제 벌꿀 아이스크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매출이 이제 8천에서 1억, 월매출 설빙은 1억에서 1억 5천, 가로수길은 8천 1억 정도 나오는데요. 좀 주목해야 할 것은 홍대나 이제 설빙 같은 경우는 30평 기준에 이 정도 나오는데 소프트리 같은 경우는 5평에서 매출이 1억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저도 좀 놀란 면이 있어서 이때부터 레디 저도 똑같은 테이크아웃 가게를 한번 개발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때 소프트 아이스크림 브랜드 할 때 얘기 좀 말씀드리면 먼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정말 다 봤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양 느낌의 좀 클래식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대로 이제 한국적이면서도 약간 동양적인 스타일로 해보면 어떨까 했고 다만 이제 이렇게 너무 한국적인 전통적인 컨셉은 조금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셉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좀 깔끔하고 순수한 느낌을 원했고요. 맨 오른쪽에 보이는 두 개를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로 저희 지금 소복에서 사용되고 있는 컵인데 대나무 찌꺼기로 만든 종이컵이고요. 일본에서 이제 만든 컵입니다. 근데 제가 저 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께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전속 계약을 맺고 저 개당 근데 가격이 매우 높아요. 개당 한 8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일반 800원이에요. 아. 그래서 일반 종이컵이 50원, 100원 정도에 하는 걸 비하면 많은 투자였고요.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이때 당시에 소프트리가 4,500원 정도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무슨 돈 5천이나 주고 먹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희 가격은 출시가가 이제 5,200원이어서 그거에 맞는 가치를 부여하고자 조금 투자를 했던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디자인 컨셉 같은 경우는 좀 모던하고 좀 자연적인 이미지를 좀 내추럴하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미팅 하기 전에 이렇게 좀 레퍼런스를 미리 검색해서 미팅하는 편이고요. 서울컵도 마찬가지로 좀 한국적인 컨셉을 미리 취합을 해서 미팅을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팁으로 이제 디자인 대표님도 이제 PPT 만드시거나 그럴 때 이제 이미지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네이버에서 동양적인 오리엔탈을 검색하면은 이런 식의 약간 엉뚱한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BS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디자이너들이 작업한
작업물들이 좀 깔끔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핀터레스트는 이제 보통 작가들이 찍어서 보통 고화질의 편집종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어를 검색하시면은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초점을 뒀던 거는 이제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메뉴는 저희 브랜드가 약간 한국적인 재료들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꽂혔던 거는 이제 쌀이었습니다. 근데 쌀이란 이제 젤라또를 먹게 되는데 좀 담백하고 그 맛이 너무 좋아서 저희 브랜드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곶감이나 흑임자, 조청, 단호박, 인절미 등 약간 이렇게 좀 건강한 재료들 써가지고 컨셉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장은 최종적으로 홍대에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 이태리어 시안이 나오고 이 컵이 나오게 되면서 이걸 아이덴티티를 잡아서 이렇게 로고 작업을 이렇게 완료를 시켰고요. 한문을 넣게 된 이유는 약간 좀 장인적인 느낌을 조금 표현을 하고자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준비를 해가지고 14년도 4월 5일에 이제 소복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모던하고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스타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는 딱 3가지로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쌀 볶은 현미 베이스로 해서 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주로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철학 사진 중에 하나인데 단호박이나 곶감, 씨앗, 검은 콩 등 좀 좋은 재료들만 써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싶었고요. 두 번째 요 사진은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매일매일마다 만들었습니다. 그 원료를 끓여가지고 그래서 수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풀어보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선택한 와사랑 컵 같은 경우는 종이컵이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해서 환경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복이라는 브랜드가 4월 5일에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소복을 오픈했을 당시에 이제 저의 목표는 딱 3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골목 식당도 없었고, 뭐 3대 천왕도 없었고, 수육 비스킷도 없던 시절이어서 가장 20, 30대 여자들이 많이 보는 거는 페이스 로드 이 프로그램 하나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우프 나오면서 단기적인 효과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소프트리처럼 우리도 한번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1억 원 한번 매출 한번 올려보자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도 좀 깔끔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를 한번 입점을 해보자고 했었고, 실제로 14년에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오픈을 하고 15년도에 운이 좋게도 이제 소프트리 이영근 PD가 이것을 먹으면 몸에 좋다. 네, 뭐 파라폰 구매 안 해가지고 저희 오심이 적혀 있었는데 동네에서 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14년도 6월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원했던 건데 잠깐 연락이 와가지고 방송을 최초로 이해 출연을 했고, 그래서 오픈 3개월 만에 이제 월 매출 9천만 원 달성했고요. 8월 달에는 저희도 월 매출 1억 원에 처음으로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도 12월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수원점에서 오픈을 했었고요. 여기서 제가 그 홍보할 때 저희가 이때 당시가 SNS 시절이가지고 정말 홍보가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주로 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목록인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블로거들 이제 이메일 목록입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홍대 맛집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노출이 한 10개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중에서 10개 중에 실제 파워블로거는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7명 중에 카운터가 없는 애들은 안 되고, 카운터가 있는 애들 중에 1,000명 이상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은 실제로 1%에서 5% 이상이 방문했던 것 같고, 3,000명 연락하면 100명 이상이 방문을 하니까 가장 짧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원, 뭐 1만 원밖에 안 하니까 제품을 준 거에 비해서 이제 이득이 많은 편인데, 회장님처럼 예물이나 뭐 시계, 뭐 고가의 제품들은 이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좀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입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얘기 좀 반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쪽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쪽지 전달하고 이제 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첨부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동산 업자들이 좀 더 잘 알아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년도 소복 오픈 이후로 이제 저희 과정 말씀드리면은 15년도에 이제 공장 아이스 공장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 부산, 전주, 인천, 그리고 뭐 대구, 울산, 안동, 동대문 등을 오픈을 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이 한 10개 매장 중에 저희 직영점은 3개에서 4개 정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16년도부터 이제 폐점이 1개, 2개씩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브랜드를 준비해봐야겠다 싶어서 서울커피를 오픈을 2017년 2년 전에 했고요. 지금 익선이랑 망원점은 저희 직영점이고 경주점 같은 경우는 이제 파트너십으로 이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이제 소복이 미국의 이제 US 캘리포니아랑 한인타운에 이제 진출을 했고요. 제가 작년부터 이때까지는 이제 매장 사업만 해오다가 18년도부터 이제 B2B랑 온라인 B2C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성과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험을 해봤던 것 같고 동시에 이제 해외 진출도 처음 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5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자체 햇석 공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카카오톡 이제 기프티콘 시장에서 종합 3위를 이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뭐 베스킨 나트로담으로 중소기업 1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지 많이 촬영하고 14년도에 이제 한국 디자인 연방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큰 성과는 요거는 이제 저희 집 에어컨 위에 있는 건데요. 저희 아빠한테 이제 바보로 그 아들 잡지 표지로 나왔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저희 아빠 웃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았던 얘기였던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소복으로 이제 실패를 한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에 비해서 말 그대로 이제 아이스크림이다 보니까 겨울에 손님이 매출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메뉴를 만들고 해도 좀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단일 디저트 그러니까 뭐 다양한 메뉴를 파는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아이스크림 맛집이다 이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커피나 뭐 음료를 먹으러 오지 않고 오직 아이스크림만을 먹기 위해서 그 제품 구입하기 위해 오는 공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를 보니까 백화점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수원점에 이제 롯데가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해서 수원역에 애경이 있었고 한 300m 걸으면 이제 롯데가 이제 있었는데 그 300m 차이를 저는 롯데가 이제 새로 생기니까 다 잡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애경을 못 이겨가지고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류 매장을 오픈하게 되는데 한 2016년, 7년부터는 매출이 완전 꼬꾸라져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대구나 이제 그런데 이제 백화점에 오픈해보니까 정말 지방에서는 이제 서울에서 뭐가 올라왔다고 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핫해져서 한 2달 정도는 정말 손님이 몰렸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거품이 빠졌을 때는 이제 꾸준하게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느낀 거는 이제 백화점 들어간다고 당연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본점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생계형 점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영업이 안 되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방문했는데 갑자기 뭐 소국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깡냉이를 팔고 있거든요. 아니 깡냉이를 푼 적이 없는데 이걸 왜 팔고 있나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극단적인 행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좀 제재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조차도 이제 이 외식업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이나 이제 본사 쪽 인력까지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스크림 전문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디저트가 맛있는 커피. 그러니까 서울커피 같은 경우도 서브 브랜드로 서울 브랜드로 서울 아이스크림이 있는데요. 이름을 서울커피로 짓게 된 이유는 여기는 커피가 기본이고 디저트도 괜찮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메뉴라는 거는 꼭 어떤 단일 메뉴만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하다 오는 카페로 이제 공간을 인식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단기간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빠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이 어려워서 지금은 직영점 위주로 매장하고 있고 18년도부터 이제 프랜차이즈가 개인 카페에 저희 서울커피 제품을 이제 납품 시작해서 지금은 개인 카페 거래처가 한 100개 정도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지금 빵 공장, 베이커리 공장에는 전부 이제 경력직을 70% 이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먼저 근래 이제 핫한 로스터리 카페인데요. 로스터리 카페라고 하면 직접 이제 수학부터 로스팅까지 직접 하는 카페고
실제로 아메리카노 외에도 이제 핸드드립이나 콜드브루, 에스프레소 이용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합정에 있는 엔터사이트고 이거는 커피 리브레 이건데 셋 다 이제 주로 마포 쪽에 좀 포진이 많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약간 공장 나이퍼 인더스트리얼 느낌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커피는 드셔보시면 의외로 좀 맛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좀 전문적인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산미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약간 식초 맛처럼 좀 상했다고 좀 생각할 수도 있고, 헬러 커피 같은 경우는 약간 크림 커피, 지금 비엔나 커피처럼 약간 달달한 커피를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터리 카페만큼은 요새 더 핫한 게 이제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케이크나 주로 컵케이크들을 많이 카페에서 팔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이런 그냥 말 그대로 빵이죠. 빵을 판매하는 이제 매장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걸 말씀드리면은 송수통의 이제 어니언, 가로수의 아우어, 그리고 이제 공동 쪽에 있는 풀치커피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얘네는 그냥 얘는 이제 공장인데 공장이 이제 날 거 느낌을 했고요. 얘는 조금 브랜딩, 좀 디자인을 좀 잘하는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로고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약간 복고 스타일로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이제 개인 카페 수준이 정말 급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인적으로 개인 카페들이 프랜차이즈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 카페들이 이제 메뉴 외에도 이제 정말 디자인도 다 잘한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여기 있는 매장들 다 보면은 익선동 제외하고 연남동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골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찾기가 어렵고 막 바로 옆에 빌라가 있고 한데 찾아올 정도로 요새는 소비자들 성향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컵케이크인데 요새는 오히려 너무 뭐 오솔록이나 어떤 디자이너가 꼭 작업한 느낌보다는 그냥 매직으로 찍찍 써가지고 이런 내추럴한 느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카페 실패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14년부터 15년까지 많이 이제 브랜드가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저희 소고가 비슷한 이제 아이스 디저트들 메뉴가 있죠. 소프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였고, 도쿄빙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망원동 맛집이었는데요. 맛집일 때는 이게 진짜 매출이 잘 나고 하는데, 다른 동네에 이제 오픈하는 순간 프랜차이즈가 돼버리면서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홍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가장 위험한 것도 이제 개인 카페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향하면은 실제로 80% 이상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 수 없는 뭐 오징어 튀김이나 옷장이나 뭐 대학 카스테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무서운 게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뭐 예를 들면 맥몰리아는 이제 뉴욕에 있는 컵케이크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했을 때 이거 정말 유명하니까 되게 힘들게 갖고 와서 6개월 정도는 정말 대박으로 줄을 섰는데, 바로 1년이 지나버리니까 여기가 이제 텅텅 비면서 이제 매출이 3천만 원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여기 매장은 하나 남아있고, 이제 몽키큐 같은 경우도 지금도 물론 여기는 그래도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예전 전성기 때에 비하면 거의 한 70% 이상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실패 사례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좋은 사례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공차, 버블티 하면 공차, 뭐 소프트 아이스크림 하면 백미당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공식을 좀 이뤄야 되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좀 맛집이 아니라 최소 매장이 50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좀 확장을 했을 때 운영을 잘하면은 좋은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미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OEM을 작년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OEM 쪽으로 이제 돌아서서 백미당 같은 거 납품하면 이제 얘네가 매장에 100개 정도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커피시장 이야기를 짧게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은 14년도가 저희 소복 오픈 시절인데, 이때는 정말 카페 창업이 호황이었고요. 그래서 15년도부터 이제 조금씩 전문성을 가진 카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때 15년도부터 이제 백다방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16년도에는 아까 보더니 뭐 베이커리 카페, 그리고 불과 14년도에 비해서 2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때부터 이제 뭐 옥류몽 설빙이 하나 둘씩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이제 스타벅스나 이제 특성 같은 매장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다 보니까 좀 스페셜티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고급스럽고 이제 손님 한 명 위해서 내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장 확대했던 것 같고 17년도에는 이제 저가 프랜차이즈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카페들이 이제 많이 생겨난 시절이 17년도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요새 대형 프랜차이즈 창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1억 미만의 창업 비용이 드는 저가 프랜차이즈 시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주시나 뭐 백다방이나 아리랑아 또 같은 이런 저가 프랜차이즈들이 실제로 뭐 점심시간이 불규하지만 폐점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단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은 요새 시급이 올라서 시간당 10,000원을 주면은 10분에 한 1,500원, 2,000원 줘야 되는데 커피를 1,500원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바빠서 속으로는 남지 않는 경향 때문에 요새는 프랜차이즈 시장도 많이 죽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카페들이 정말 엉뚱한 거, 오히려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서 그런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을 보시면 이제 커피 전문점이 2019년도에 약 10% 4조 정도 나왔고요. AHMR 가장 간편 시장이 100.4조. 그리고 가장 간편식이 늘다 보니까 신선식품 시장이 15년도 대비해서 약 40배, 작년에 4천억 정도의 시장이 나왔고요. 그래서 15년도까지 이제 마켓콘이랑 힐러네이처가 이제 둘이서 이제 힘들게 싸워왔는데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18년도에는 쿠팡이나 롯데, 신세계, GS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오플러 매출인데요. 작년에 이제 20억을 이제 겨우 넘겼던 것 같고 17년도까지는 이제 카페 한 3개, 4개 정도만 운영하다 보니까 카페 하나당 이제 3억에서 4억 정도, 그러니까 월 매출 3천에서 4천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복이 없어지면 이제 서울컵이나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이제 운영을 했던 것 같고 작년부터 이제 B2C, 이제 B2B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이때는 정말 간만 봤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제 제가 좀 초점을 보고 있는 데는 B2C 온라인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제 온라인 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K 쪽으로 잘만 빠지게 되면은 월 1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단위 제품으로. 그래서 잘만 되면은 요 시장도 지금 목표는 작게 잡았지만 실제로 뭐 10억 이상으로 목표를 좀 잡고 있기도 하고요. B2B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카페인데 저희가 이제 카페쇼나 박람회를 1년에 한 5, 6회 정도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갈 때마다 그래도 거래처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래처들이 사실 프랜차이즈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주문율은 얼마 주문 안 하면 한 3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이제 뭐 100개 정도 되면 이제 3천만 원인 거니까 그쪽으로 이제 계속 확대를 하다 보면은 올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2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 매장보다는 이제 B2B, B2C로 늘려서 그냥 너무 높은 성장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커피 익선점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한 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억 정도 잡았고 나머지 소복 민청공항이나 서울커피 랑 같은 경우는 평균 월 매출은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쉽게도 제가 그 올해 초에 이제 홍대 소복을 구름이 산도라는 매장으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구름이 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남동에 있는 산도 맛집인데요. 제 아는 친한 형이 하게 돼가지고 저걸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제 경쟁력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요. 저희는 어쨌든 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빠른 제품 개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빠른 제품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 B2B 케이크 쪽 시장을 보면은 그냥 옛날부터 있던 업력이 높은 기업이라서 별로 뭐 신선한 게 없잖아요. 맨날 만들던 뭐 치즈 케이크 만들고 초코 케이크 만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카페에서 요 근래 한 1년 이내에 핫한 뭐 까눌레나 테리네 같은 메뉴를 이제 냉동 납품으로 개발해서 지금 그 개인 카페들이 좀 좋아하는 품목을 빠르게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공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자체 공장이 이제 어느 정도 단자동화다 보니까 사실 생산력으로 가까 싸움을 경쟁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단가 쪽으로 이제 고급화 단가 경쟁보다는 고급화 시장에 조금 여러 가지 품목들이 비싸게 이제 받는 쪽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자동화 라인을 좀 알아봤는데 아이스크림 자동화 라인 같은 경우는 기계 하나당 한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높아서 사실 이 시장을 투자하기에는 좀 겁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및 브랜딩은 제가 이제 디자인을 계속 해왔으니까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스크림 전문가를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별로 만들어 본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제가 뭐 레시피 만들어 오면서 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오히려 본사 인력이나 R&D 팀을 좀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대신에 이제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좀 찾기가 그렇게 나은 편이고 생산자 영상은 이제 자동화가 아니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조직화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과 어떤 소통이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본사를 서교동에서 이제 허곡동으로 이제 옮기게 된 이유도 이제 조직화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매장 오픈은 없고요. B2B나 이제 B2C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B2C 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달달 보감에서 약간 홍삼이나 인삼 이런 이제 건강한 아이스크림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타겟은 지금 30대, 50대들을 여기 대표님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홍삼 아이스크림 나오면은 건강해지라고 좀 하나씩 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설레임 같이 이제 파우치 아이스크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좀 임산부한테 좋은 아이스크림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티라미슈를 조금 저칼로리로 만들어서 다이어트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무인화 카페에도 납품을 하게 됐는데요. 인형 뽑기방이 요새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제 세탁소 대신 이제 무인 카페입니다. 그래서 무인 카페 시장이 아직은 시장 초입기 단계라서 조금 성장을 더 해야 되지만 경험 차원에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거의 제품이 어느 정도 디자인이랑 맛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달 보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한국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해봤고요. 실제로 가격은 홍삼 알아보니까 가격이 진짜 높더라고요. 뭐 한 20만 원, 1kg 20만 원 정도 하길래 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되면은 6,000원 이상으로 조금 고급화 시장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완전 애기들 10대 컨셉인데요. 이렇게 귀엽게 마치 뭐 어떻게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의 것처럼 이렇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디자인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늦었죠. 올해 이번 달에 좀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이제 제 발표 때문에 이제 흥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해외를 가게 되면 이제 뭐 스페인에 뭐 추러스가 있고 각 나라를 보면 이제 각 나라별로 이렇게 기념품을 살 만한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우리나라는 이제 뭐 하나 딱 찝히는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런 어떤 기념품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브랜드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뭐 떡이나 뭐 이런 약과 콩과 그리고 이제 엿이나 뭐 꿀떡같이 조금 좋은 전통적인 저희들만의 재료들이 있는데 저게 조금 안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일단 20, 30대들이 그냥 우리나라 저런 전통 과자들에 대해서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 디저트들이 보면은 사실 양에 비해서 너무 좀 당도가 높은 편이 있죠. 그래서 쉽게 질리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좀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좀 의미가 있는 디저트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외국인들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코끼를 오픈하게 된 것도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두 번째 꿈은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희 집인데요. 제가 이제 전 재산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고 이제 좋아하는 것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뭐 인테리어나 뭐 여행, 호텔, 뭐 맛집, 이제 마사지나 찜질방은 이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놀고 먹고 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쉴 때 좋았던 그 감성들을 앞으로 이제 뭐 펜션이 됐든 카페가 됐든 이쪽으로 계속 소비자들한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제 이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